김영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시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사수석실을 설치해가지고 충실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공식 인사라인 이의 분들이 인사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 전현직 비서관들 간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고민이 아주 많을 텐데요. 고민은 세상 마치는 날 끝난다, 이런 말까지 오늘 했다고 하는데, 자, 답답한 내용들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 전에 영상으로 보셨듯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인사 참사가 벌어져 왔는데, 자, 동정민 팀장, 네. 오늘 조응천 전 비서관 인터뷰에 보면 네. 청와대에서 그동안 인사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인사검증 제대로 하기 전에 네. 발표도 나버리고 또 문고리 3인방이 직접 개입도 하고 했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일단 조 전 비서관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일단 본인의 검증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뭐 사실이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이 인사 부분은 결과적으로 모든 원인은 풀이 너무 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인사가 공백이 있을 때 장기간 동안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장기간 동안 공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근데 과연 그 장기간 끝에 내린 인사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정이 늘 늦어지다 보니까 검증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 오늘 조 전 비서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쨌든 역대 정부에서 뭐 어느 정권이고 뭐가 투명하게 모두 인사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말해주는 건데,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인사 폭이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큼 넓지 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할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여기 지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네. 사진이 보이는데, 네네. 미스터 쓴소리 중에 한 분이죠, 이분도.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내놨는데, 네. 지금 이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인사 문제, 검증 문제 좀 쓴소리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측근 등 주변을 확실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예. 이렇게 또 조언을 했고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역시도 인물의 등용과 같은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 이렇게 조언을 했고, 또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우는 폐쇄적 통치 스타일에서 벗어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렇게만 다 된다면 청와대 인사도 문제가 없고 국민들도 공감을 할 텐데, 자,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실장 문제입니다. 김기춘 실장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사실 보고서가 이렇게 청와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거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 김기춘 실장 책임론 안 나옵니까? 네, 김기춘 실장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예. 실장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거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과 공직기관에 같이 있던 박경정이 유출을 했다. 거기서 작성한 것이 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응천 비서관이 청와대에 무려 1년 2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검증을 공직기관에서 했고, 또 그동안 김기춘 실장이 계속 직보를 받아왔고요. 그러면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과연 그런 조 전 비서관, 즉 유출을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유출을 했더라도 그리고 유출을 하는 사람을 과연 지금까지 써왔는 게 과연 정상인 것이냐. 조 전 비서관도 결국 문건이 유출된 거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났다면 김 비서실장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민정 라인은 김 비서실장이 직접 담당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웃기게 된 게, 지금 만약에 김 실장이 물러나게 되면 마치 문건이 사실인 것처럼 한인방이 쫓아낸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또 김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도 없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참 청와대로서는 좀 딱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유출의 책임이 어떻게 있는지가 가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문책이 있어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고리 3인방이 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사를 뭐 다 개입하고 자기가 뭐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왔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특히 조전비서관이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일일이 한 명씩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안봉근 비서관은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본인도 안 비서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조전비서관이 스스로 파워게임으로 좀 몰고 가려는 경향이 상당히 짙다. 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전비서관의 얘기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박경정에게 자기가 전화를 해서 박지만 이지 회장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박경정이 박지만 회장 관련된 문건은 내가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박지만 회장 라인이라는 걸 스스로 밝힌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이제 구상이 맞는 게 본인은 박지만 라인이고 그걸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3인방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파워게임과 권력 암투술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조전 비서관이 오늘 말한 것 중에 사실 언론사에서 일면과 두 개의 전면을 했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사실이 드러난 것은 많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과연 그 있는 동안에 왜 그런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럼 지금까지 새로운 사실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만 본인도 이 파워게임의 희생양이라고만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신뢰성을 더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장면을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3인방, 지금 정윤회 씨가 발탁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일을 해왔고, 네. 그렇죠? 경찰 인사를 민원을 했고, 네. 또 전화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만 또 총무비서관이 얘기를 했고, 네. 또 재보선 나가서 조응천 비서관이 430 재보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가서 당선이 되면 더 잘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덕담이 아니라 조금 안 좋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자기가 박지만 회장 사람을 좀 쓰라. 그렇게 예.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오늘 어쨌든 3인방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언급은 했습니다. 예. 자, 여기 이 3인방 중에 당초에는 한 분이 더 있었죠. 이춘상 전 보좌관인데 2년 전에 고인이 됐습니다. 오늘 2주기였기 때문에 또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 네. 당시에 굉장히 침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2주기 맞는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3인방이 이런 또 위기에 처하면서 더 오늘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 마침 이 길 2주기라는 게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선 17일 전이죠. 2012년 12월 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유세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춘상 보좌관과 또 김우동 홍보팀장, 당시 대선 홍보팀장이 두 분이 사망을 했는데요. 예. 오늘 이제 그 2주기 행사가 열렸고, 지금 일산에 그 추모공원이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오늘 많은 사람이 참석은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예배 형식으로 2주기를 지냈고, 이춘상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이제 홍보를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도 참 친분이 깊었지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예. 어쨌든 마청 역할로서 이 3인방과도 함께 이렇게 중심을 잡아온 사람인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춘상 보좌관이 좀 살아있었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이 가장 답답한 사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일 듯합니다. 오늘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항상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만 자, 대통령의 심경 지금 박성훈 논설이 보기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감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정말 그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 등 할 일이 태산이고 앞으로 달려가도 전속력으로 가도 부족한 시간인데 예. 정작 그 핵심 측근 비서관들이 이렇게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였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정말 고난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앞을 달려가는 길이 급할 때일수록 바로 발밑에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정상 시스템이 국정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지 않은지를 측근들 자는 측근 돌아보고 또 서 있는 측근 돌아봐서 발밑에서 브레이크의 고장은 없는지 또 기어의 이상은 없는지 연료가 고갈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의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